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만다 넉스를 아십니까? 최근 어만다 넉스라는 이름이 다시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미모의 여성에 대한 뉴스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어만다 넉스의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다 이탈리아 브루자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간 어만다 넉스는 그룹 섹스를 거부하는 룸메이트 영국인 유학생 루디스 쿠처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애틀 출신의 넉스는 즉각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쿠처에게 그룹 섹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남자친구 등에게 쿠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반나체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마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넉스는 2009년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고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영혼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넉스와 남자친구는 즉각 항소하면서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2011년 10월 이탈리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넉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DNA를 채취, 표본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극과 극의 판결이 선고되자 넉스는 악몽이 끝나서 다행이라며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피해자는 쿠처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스타가 되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넉스는 4년 만에 무죄 석방돼 극적으로 시애틀로 돌아왔고 이탈리아 언론은 여우 같은 넉스, 팍시 넉스라고 부르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던 넉스 사건은 2년 뒤 또다시 대반전이 이뤄집니다. 쿠처 가족들의 상고에 대해 지난해 2013년 3월 이탈리아 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항소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법정은 10개월 정도 이 재판을 심리한 뒤 지난달 1월 29일 넉스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28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다 다시 살인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4년 만에 무죄 석방돼 시애틀로 돌아왔던 넉스는 이탈리아 법원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이탈리아 감옥에 수감될 우려가 큽니다. 또 넉스와 함께 살인죄 유죄가 인정된 남자친구는 선고 직후 이탈리아로 도망가려다 국경지대의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넉스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탈리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넉스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실은 오로지 신만이 알겠지만 그 판결은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주요 사건 판결에서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고 비록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증거로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입니다. 판결이 거듭 번복됨에 따라 이탈리아와 미국 언론들은 각각 자국 이기주의와 자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넉스가 나쁘다, 살인범이다라는 식의 보도를, 미국 언론은 넉스는 희생양이다, 아무 죄가 없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넉스는 2011년 4년 만에 시애틀로 돌아온 뒤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무죄인데다가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방송 섭외 1순위가 됐고
한 출판사와 400만 달러의 회고록을 출판하기로 계약, 그야말로 돈 방석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잘 모르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집단 섹스와 마약, 살인, 미모의 여대생이라는 막장 드라마가 갖춰진 이 자극적인 소재를 두루 갖춘 사건. 과연 낙스가 어떤 사람인지, 낙스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대 초반의 장래가 구만리 같은 미모의 여대생이 무분별한 성생활 등으로 살인사건에 휘말렸고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등 7년째 그 책임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 개인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그 무엇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철부지 시절의 무분별한 행동은 제재가 따르고 자유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그저 한 미국 여대생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